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전망인데요. 과거 통계로 보면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한동안 이렇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조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화 약세 둔화와 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PC 가격 지수가 2%를 기록했다는 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증시에 대해 상저하고 상고하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제 변수들이 존재하는 지금 설 연휴 이후 증시 전망 엠스타그램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자, 연초 우리 국내 증시 좀 실망스러웠지만 이후에 이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저 PBR 관련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다시 미끄러지기도 하고 지금 2,600선을 놓고 계속해서 트라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가 다가오고요.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오늘 엠스타그램 시간에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현존하는 중요한 투자 지표들, 이슈들 나아가서 설 연휴 이후의 시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네. 1월 진짜 중국 따라가면서 코스피 또 실망시키구나 하다가 이 저 PBR 나오면서 네. 한 줄기 지금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자,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은 일본 따라잡기죠. 네? 일본 따라잡기. 아, 예. 네, 일본이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하고 비슷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작년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3개월 사이에 주가가 그 지수가 토픽스하고 느낌이 다른데 14%, 18% 올랐어요. 예. 3개월 사이에. 네. 우리 얼마 안 올랐잖아요. 예. 물론 그 당시하고 우리 한국과 똑같지 네. 않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바뀌거나 4월 달 총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마 이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그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가 이제 꼭지에 왔기 때문에 다음에 네.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남아있는 실질적인 옵션은 주식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익을 100 나던 회사가 국가가 갑자기 200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100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러면 그걸 올려놔야죠. 예. 그래서 밸류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이 정권 그다음에 총선 이후 다음 정권이 누가 됐든 간에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제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섭게 사들인다는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완전히 일본은 근데 이빨 채울 때까지는 아마 국내 기관들은 프로핏 테이킹 중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네. 외국인들은 새로운 자금을 들여서라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급격히 약세로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외국인이 사니까. 사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이제 그 국내 주식, 외국 주식하냐 국내 주식 살까 했을 때 국내 주식으로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싸니까. 네. 그럼 전체적으로 수급도 갑자기 환율이 바뀌어서 1270으로 가지 않는 한 아마 자동차라든지 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이 당국이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네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제 의심의 눈초리 네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네네. 총선용 아니야? 나와봤자 내용 없고 효과는 2월에 끝이야라고 네. 보는 시선도 있지만 네네. 우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갈 거다.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택이 없어요. 대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일본식으로 안 가면 우리는 밸류가 여기 도착하면 어떤 정권도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예. 갑자기 그러면 부동산을 일으켜 30% 50% 매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반감이 심하죠. 그렇죠. 국민들의. 그럼 만약에 밸류할 수 있는 적당한 그 기준을 가지고 제시만 하면은 예. 따라올 것이고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그럼 외국인이 화답할 것이고 네. 그러면 우리 국내 기관들도 사고 개인들도 사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일본의 사례가 올랐잖아요. 물론 네. 일본은 작년에 올해까지 N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 더 있었지만. 한 40%까지 네. 올랐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그 일본 상사를 사면서 미리 입도선매한 게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건 없죠. 한국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런 걸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네. 일본의 15에서 40% 정도 올라갔다면 한국도 지금 한 5% 올랐는데요. 네. 장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새로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올해 일어날지 내년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 대형주가 앞에 있다. 예. 지금 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세부 조항을 만들고 계신다면은 저는 상당히 좀 간격이 좀 가서 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을 네. 실망을 안 시켰으면 합니다. 이게 네, 수박 네. 겉핥기가 아니라 그렇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당국 관계자들. 만에 하나 이제 밸류업으로 됐어요. 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역시 뭐 금리 인하라든가 네, 네. 좀 원화 강세라든가 좀 이런 게 좀 덧붙여주면 더 네,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물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나 금리 안 낮출 그렇죠. 거야. 고용 너무 좋아.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재료는 안 돼요? 지금 이 금리 인하 훈풍 요거는 좀 못 금리 붙일까요? 인하가 빨리 안 되더라도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골디락스 흐름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요. 네. 올해 내에 없다. 음. 아니면 여름 가을 때 갈 때까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반기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2%라는 거에 갈 때까지 기다리겠잖아요. 네. PC 넘버가 2.4%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언제 3월 달 정도예요. 예. 3월 달 정도 넘버가 나왔을 때는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한 30-40% 있는 거예요. 설사 안 되더라도 6월 달에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골디락스 경제가 강하긴 한데요. 예.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상업용 지역은행에서 부동산. 그래서 또 나타났죠. 예. 그래서 뭐 지금 4월 동안에 60몇 프로 빠졌거든요. 예. 오늘 앨런이 또 얘기했죠. 네. 예. 이거 문제 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한 15% 은행이 지금 망가진 건데 네. 걔네보다 더 많은 거 25% 되는 은행들이 다섯 섞여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섯 섞여 있단 예.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데 무작정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에는 QT가 됐던 네. 금리 인하가 됐던 상반기 중에 액션을 한번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예. 시장 금리를.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특히 자넷 옐런 전 의장이고요, 재무장관인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제롬 파월보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더 네. 주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여기서 더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야죠. 떨어져 줘야 네네. 되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네네. 물가가 확 떨어졌다라는 신호만 나온다면 오히려 5월 가능성도 있다. 네, 그것도 있죠. 5월이 그것도 예전에 나가면서. 30-40%고 예. 그럼 6월은 거의 100%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가 오히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음. 뭐 그때까지 버티는 거는 이익이 잘 나오는 퀄리티 있는 주식 네. 아니면 정책 수혜 예. 이런 주식으로 좀 얹혀 편안하게 가겠죠. 예. 그리고 그때 만약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여러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먼저 움직이는 주식이 약간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3월 FOMC 회의 때 QT 축소에 대한 코멘트가 좀 해준다 내지는 뭐 스케줄이 발표도 안 되더라도요. 네. 뭐 QT 뭐 이러면 줄인다. 이런 발언에도 시장 금리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QT를 논의를 한다고 다 했었어요. 이미 예. 논의를 했고 네. 추가 논의를 한다는 게 3월 FOMC에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한 달 반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위크 약한 고리가 나타나면은 네. QT 아니면 금리 인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거다.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네. 왜?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으니까 우리 말고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싸지 않으니까 자꾸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긴 하는데 그것은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총알을 보고 싶은 마음에 좀 남겨놓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문제는 이제 PC 물가가 빠르게 2.5% 밑으로 떨어지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하더라도 QT 축소에 대한 추가 논의가 3월 FOMC 회의에 또 나온다면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고 뭐 이거야 뭐 굳이 기준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뭐 네네. 시장 금리가 뭐 효과를 빠르게 났으니까. 떨어진다면은 맞습니다. 나름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네.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네. 이게 진짜 부실이면 어떡하냐. 이게 진짜 뻥 터지면 어떡하냐라는 그렇죠. 리스크. 또 아예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또 상존하는 리스크.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지금 반영했죠. 네. 오늘은 또 예. 저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그 옛날에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는 대법 가야 개인으로서 된다. 네.
책임을 지는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예. 그 기소 자체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법원까지 가니까 연방대법원 가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제동은 아니더라도 트럼프 리스크를 잠깐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이라는 게 한 2, 3개월. 금리 인하 액션이 있을 때까지 전당대회가 나오는 게 7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이제 그 슈퍼 튜즈데이 그거 다음에 전당대 7월 사이에는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금리 인하가 PC 넘버로 내려가는 수준대가 되면은 바이든이 약간 저기 캐치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트럼프 리스크는 반응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트럼프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체될 아.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에코프로나 그 저기 2차 전지 주식이 많이 오른 것 중에는 뭐 개별적으로 무슨 이전 상장이라든지 네. MM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트럼프가 꼭 자기 멋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도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뭐 실제로 IRA 법안 같은 것도 거기에 국회, 의회죠. 상원 하원 가야 돼서 뭐 쉽게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네, 폐기는 못하는데 네. 늦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생산이 빨리 될 거라는 기대는 못하는 게 맞는데 지나치게 계속 빠지지는 않고 비관. 한번 이제 바닥에서 네. 계속 어떤 모색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주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업용 터져야 됩니까? 예,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은 저번에 작년에 그 SVB 사태하고 네. 또 실리콘뱅크 또 뭐죠? First Republic. First 네. 실리콘뱅크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거나 네. 아까 그래서 QT를 축소 논의.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급하면 둘 다 하겠죠. 오. 둘 다 하면은 네거티브 하는 건 보일 겁니다. 네. 그 정도로 할 동안 뭐 했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할 정도의 갑자기 할 정도의 사항은 나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하나를 하고 가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야말로 진짜 연착륙이거든요. 나머지 경제는 이미 연착륙이 끝났어요. 제가 너무 희망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예요. 뭐 물가 떨어지면서 고용도 네. 좋아요. 네. 좋은데 연준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 요거 하나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금리 낮추고 QT 축소해야 되라면 이게 말 그대로 보험성 금리 인하. 그런데 말은 그렇게 급해도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든가 연차적으로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건 리스크를 완전히 인용하는 거고 정치적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예. 그 속도는 아마 간격을 두고 그래서 그래도 그 핑계를 대면 좀 나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경기는 괜찮아 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주가를 한번 조정받자. 아, 저 좀 받아요. 동시에 나오면. 그래서 네. 금리 인하하고 QT 중에 상향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름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서 네. 아마 전당대회 전후로 해가지고는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 꼭 바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인디케이션을 준다면 그러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용 자체는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빚내서 쓰는 그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문제는 있는데 네. 그게 지금 2, 3개월 사이에 무너지지 않고 예.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이제 디폴트가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을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용을 한번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려는 게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그렇죠. 고용이 망가져야 돼서 네네. 금리 인하인데 고용이 안 하면 망가지면 또 주가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고용은 버티면서 네네.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으로 핑계 대면서 내리면 그렇죠. 이게 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근데 제 말씀은 이제 시나리오니까. 예. 3~5년 부동산의 리스크를 너무 크게 인식하는 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절묘한 그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 저는 고용, 개인적으로 예. 봤습니다. 고용은 어때요? 고용은 탄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N점로도 있고 네. 그렇죠. 다만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입니다. 고인 물체는 정체에서 눈치를 보는 상태니까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요. 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을 많이 받는 하이페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어렵대요. 예, 취업이. 그래서 메타라든지 아마존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빅텍 주가는 인건비 줄여서도 좋은 게 발생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라든지 이제 블루 칼라들은 N잡 뛰기도 하고 네. 잘렸다간 나중에 고용을 못하니까 제대로 붙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상태는 상당히 이것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것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 아까 그 연체율 우리 개인들도 연체율이 터질 때가 문제가 카드 돼요. 연체요? 그래서 그런 것이 10% 하던 7%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인데 개인들 젊은 사람들 10%까지 지금 연체인데
이것이 과거로 봤을 때는 우리 여름, 가을까지, 겨울까지 가면은 이거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네들도 알기 때문에 아마 가을 이전에 그거를 좀 이런 식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뭐 이렇다, 괜찮다, 나름 뭐 하반기까지는 버틴다라고 보고 빅테크 실적 뭐 빠르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설 연휴 우리 증시 전망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빅테크 기업이 한 7개 발표됐는데 미국에서 네. 2개 업체 빼놓고는 다 좋았습니다. 네. 2개 업체 안 좋은 게 아니고 인텔하고 AMD인데 네. 실적은 좋았어요. 네. 근데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네. 걔네 PC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했죠. 네. 하지만 방향사이기 때문에 네. 모든 업체 가리키는 거는 그게 매그니피스 7이든 F4든 간에 실적은 방향성은 좋다. 한국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만 잘하면 된다는데 미국 증시에서 네. 이제 거기 뭐 진짜 고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증시가 저평가다, 네네. 관심을 갖고 있는 찰나에 밸류업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설 연휴에는 네네. 어떤 흐름 예상하시고 뭘 따라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체크할 거는 설 연휴 중에 중국에서 데이터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연휴 많이 쉬잖아요. 예. 2월 중순에 IT 각종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중국의 부양 정책이 좀 구체화되는지 네. 중국 데이터 보셔야 돼요. 예. 일단 중국 시진핑이 나섰다고 하지만 디테일 보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2월 21일인데 벌써 엔비디아는 기대치 높아졌지 않습니까? 진짜 2월 21일에 기대가 높으면은 한 주 전, 1월 중순 정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그 목표 주가라든지 어닝에 대한 콜을 할 겁니다. 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엔비디아, 네. 중국 엔비디아. 이 두 개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사실은 큰 건 없어요. 실적도 다 나왔고 모든 게 다 나왔고 유일하게 본다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에서 네.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빠르면 2월 달에 나옵니다. 네. 새로운 제품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 3 3? 버전 말고 3E 3E. 버전이 네. 빠르면 2월 달에 출시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동시에 삼성전자 HBM 3 3가 수율 버전이 나오나? 엔비디아로 나가는 게 구체화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좀 분위기가 살아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등등의 이 밸류업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마 최소한 2월 말, 3월 달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이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5월 정도까지 4월, 총선 4월 중후반전, 그쵸. 총선 지나고 5월까지도 4월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말 정도까지는 왜? 그래. 1분기 실적 나왔고 주주 환원 정책 어떻게 할 것 같아? 정부 시체가 부합하게 뭐가 새로 와? 라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동차한테 네. 그 답변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